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KPC 키포인트 클래스는 카카오 모빌리티 경제연구소 이재호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네. 경제연구소의 이재호라고 합니다. 하도 길어서 제가 실수했나 봐요. 그냥 경제라기보다는 이제 네. 기술의 변화와 관련된 이제 디지털 경제를 주로 네. 다루기 때문에 네. 특별히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워낙 또 핫한 연구자이시고 또 우리 국가에서 특히 국토교통부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뭐 국토교통부나 뭐 산업통상자원부나 네. 아니면 이제 과학기술부 그 외에 여러 이제 정부기관에서 네. 자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제 정책조정전문위원회라고 있는데 네. 거기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의미심장한 주제의 책을 내셨어요. 네네. 자, 미래 시나리오 2021. 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읽는 자만이 기회를 포착한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스쳐 지나간 이 경제를 그려야 된다.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변화에 투자하라. 네. 어떻게 변화할지.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 경제, 우리 사회에 있을 것인지 그걸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네. 이 책에서 어쨌든 그런 걸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산업이나 이제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트렌드가 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제 가는 방향들이 각각 그 테마별로 있었는데 네, 네. 이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네. 분야는 이제 그 진행의 방향이 더 네. 가속화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분야는 좀 감속되거나 반대 방향으로 뭐 나타나기도 사라지는 하고. 것도 있겠죠. 예, 예를 맞습니다. 들면. 그래서 예. 그런 변화들을 과거에 우리가 전망했던 트렌드와 좀 엮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네.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정말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라는 주제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기술적인 산업적인 변화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오늘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관점에서 네. 좋은 이야기를 좀 받아 적어도 될까요? 예. 네, 받아 적어 보도록 예,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배우는 자세로 이야기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은 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역시 기술 산업적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 조예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꺼내봐 주시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중요한 변화 중에 우리가 네. 비대면, 그러니까 네.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이제 자주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렇죠. 언택트라는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 물리적인 만남이 이제 크게 줄어들면서 많은 네. 활동들이 온라인상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네네. 뭐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쇼핑도 증가했고 예. 우리가 회사에서도 직접 대면 회의 대신에 화상 회의가 크게 그렇죠. 엄청 네. 크게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쇼핑도 온라인 쇼핑이 늘어났고 네. 뭐 SNS 같은 사용도 늘어났고 뭐 온라인 영화관에 안 가고 이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네. 이런 이제 비대면 트렌드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죠. 그런데 네. 이것이 가속화되었다. 굉장히 크게 그렇죠. 가속화되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네. 오프라인 상에 있었던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네. 이 온라인 상의 데이터로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제 온라인, 데이터입니다. 오프라인 쇼핑이 줄고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전환되는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온라인화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 누적이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데이터인 하면은 거네요, 결국.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네. 타입으로 네.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사람이 이제 인간이 일일이 이제 연산의 규칙을 다 정해주고 네, 그 정해진 규칙 하에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약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네,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음. 그 규칙을 통해서 뭐 가장 최적의 해에 가까운 네. 그런 해를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 머신러닝이 제대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데이터화되면서 그렇죠. 인공지능 특히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전기가 앞으로 이제 마련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데이터가 누적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영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배달을 주문해요. 짜장면을 주문합니다. 네, 그럼 이제 주문한 짜장면이 이제 각
식당에서 이제 배송을 해주겠죠. 중식당에서.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사실 누적되진 않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모든 주문이 오토 서비스로 바뀌잖아요. 네.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를 오토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토 플랫폼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이죠.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짜장면을 배달해서 먹다 보니까 누가 네. 얼마만큼 규모의 맞습니다. 어떤 예, 음식을 이런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이 누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네. 그 뭐 짜장면 2그릇 갖다 주세요 하면 네.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주문이 누적되면 네. 아마 중국집에서 배달을 받는 아주머니는 뭐 김 사장님은 항상 이 시간대에는 짜장면 2그릇을 먹는구나. 네, 이거 네. 경험적으로 이제 그렇겠죠. 데이터베이스를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다가 오늘도 짜장면 드실 거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드릴 텐데요. 네네.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들어가면서 네. 꼭 한 개의 음식점뿐만 아니라 내가 네. 어떤 종류의 음식점을 특정 시간에 특정 요일에 이용하는가에 대한 패턴이 쌓이고 네. 그리고 뭐 얼마나 이제 자주 먹는가 그다음에 예전에 과거에 안 먹던 음식이 있는데 네. 최근에 관심을 보이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 변화까지도 잡아내서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능해진 거죠. 우리가 네. 영화를 볼 때도 이제 넷플릭스나 네. 왓챠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네네. 엄청나게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사용자의 과거 패턴을 예.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통해 이제 확인해가지고 사용자가 가장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바탕화면에 우선적으로 노출을 해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네.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뭐 음악 감상이라든가 뭐 도서 그 추천 서비스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용자의 과거의 구매 패턴과 그다음에 이제 검색만 하고 구매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검색 네네. 패턴.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온라인 쇼핑 그 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스크롤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까지 잡아내가지고 예. 그분에게 이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뭐 우버나 이제 뭐 카카오나 다양한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데이터가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동의 이제 공급자, 뭐 택시 예.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우버 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수요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양쪽 양면 시장의 네.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만들어내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네. 또 내비게이션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예, 새로운 장소 갈 때 항상 내비게이션 키시고, 최근에는 이제 꼭 새로운 장소가 아니더라도 네. 아는 장소 갈 때도 네. 몇 분 걸리는가. 네네. 예. 항상 약속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늦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 20분 내로 갈 수 있다. 예. 내비가 그러는데 20분 후에 도착한다더라. 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예. 하는데 아는 거기에- 장소도 찍고 가죠. 네 뭐 맞습니다. 속도 위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학교 그 어린이 전용 도로라든가 뭐 네, 그런 걸 그냥 피해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이제 많이 계속 이용하죠. 업데이트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네. 내비게이션의 정확성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연구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예. 뭐 기업에서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를 조사하거나 네.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 수요자들의 어떤 정책 니즈를 조사할 때도 네.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이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그 어떤 이제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기도 하고, 그것밖에도 뭐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이 휴대폰에서 안면 인식하는 거, 뭐 통역과 번역,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상담 챗봇. 요즘 챗봇들은 이게 진짜 그 인공지능 챗봇인지 네. 아니면 실제 상담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020년과 예. 2021년을 네. 인공지능 대중화의 원년이다.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싶습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제 몇 년 전이었지만 네, 소위 4차 산업혁명 붐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근데 말 그대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 그리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전,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더 가파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네. 활용이 되고 있지만 예.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은 분야가 네. 영역이 더 적을 정도로 우리 그 생활과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네요. 대중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대중화. 예, 이거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표현. 제가 이 기업 관점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예를 들면 비자 카드는
여러분의 소비 빅데이터를 이미 파악하고 여러분의 현재 위치 기반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차 식사를 마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상시에 1차 마치면 뭐 호프집 가라는 소비 패턴을 이미 이해한 채 호프집 갈 만한 쿠폰을 날려주는 거죠. 네네네. 최적화해 이 사람에게 최고 맞춤화된 그 쿠폰을 날려주는 이런 것들도 데이터 기반의 맞춤화된 서비스 이런 네. 거고 정말 아마존이 정말 유명하죠. 아마존은 우리 수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커져가면서 초배송 얼마나 더 빨리 배송하는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네. 아마존은 나홀로 반송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맞춤화된 자동화된 배송을 이미 실시합니다. 맞춤화된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쓰지 않고 남은 물건을 이제 반송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것들. 결국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에 기초한 네. 이런 산업이 말 그대로 이제는 대중화되는 그런 기로에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대중화되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방향을 좀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대중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중요한 이제 현상 키워드를 저 하나만 꼽자면은 예. 그 과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네네. 자동차의 공학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예.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네. 자동차로 우리가 이제 그 본질적인 목표 이동한다라는 그 예.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예.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컴퓨터 그 뒷단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예.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그 원리를 몰라도 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뭐 문서도 만들고 아니면 포토샵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그 복잡한 컴퓨터 공학적인 원리를 전혀 몰라도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뭔지 이해하는 것보다는 네, 인공지능의 활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과거에 아주 오래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네. 그 회사에서 네. 어떤 이제 한 부서에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직원이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상무님이나 예. 사장님한테 올라가는 중요한 문서는 종이로 써준 다음에 이것을 문서로 타자로 쳐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들고 가는. 아마 그러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네. 것 자체가 대단한 기술이었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지금은 누구나 다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전 이제 양극화돼서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자체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네. 뭐 엄청난 이제 경험과 네. 그 이제 경력과 뭐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인공지능 연구 자체를 해 나갈 것이고 그러겠죠. 이제 이분들이 일반인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툴을 사용하면은 이제 각각 일반 이제 보통 사람들 뭐 회사원이든 아니면 뭐 공무원이든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화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의 원리보다는 어디에 활용할까 그 활용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공지능의 활용처 이런 관점에서 네, 정말 무궁무진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런 변화의 흐름을 왜 이렇게 잘 꿰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전망들은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20년과 2021년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 대중화와 하나의 상품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녀 교육시키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대학 갈 때 전공을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되느냐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해가지고 컴퓨터공학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20년 시점을 놓고 보면은 뭐 컴퓨터공학이라든가 통계학이라든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공자들이 그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귀한 건 맞아요. 연봉도 굉장히 더 높게 일반인들보다 높게 받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유치원생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자녀라고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과연 대우를 받을까?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천재들은 계속 네. 인공지능 관련된 알고리즘을 이제 연구 개발할 것이고 그분들의 몸값은 계속 높겠지만 네. 또 하나의 상품화돼서 일반인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되면은 반대로 이제 일자리의 개수 자체,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자리의 개수는 또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가 고등학생이냐 어. 아니면 초등학생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예. 10년 후, 20년 후에도 네. 관련된 이제 일자리가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예. 이건 이제 제가 또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인사이트까지. 제가 요즘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예, 예. 이게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키포인트 클래스답게 자녀 교육과 관련된 키포인트까지 좀 끌어서 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좀 와닿던 게 3차 산업혁명이 이제 PC와 인터넷 기반이었고 4차 산업혁명이 소위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쩌면 PC 기반의 혁명이 이미 일어났다면 3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전됐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대중화가 네. 일어난다면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종종 이제 4차 산업혁명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두 다 하나같이 4차 산업혁명 이미 왔구나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또 21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네. 이 책에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런 내용 예. 포함해서 굉장히 네네. 다양한 이제 사례와 앞으로의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됐고요. 특히 이제 현업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는 분께서 직접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코로나19 이후에 변화가 있고 특히 인공지능의 대중화가 있다라는 측면, 더욱이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까지 좀 나름대로 이제 짚어주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네. 배울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첫 시간 키포인트 클래스 이재호 서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